아, 네. 안녕하세요. 심야에만 여는 독서실 트레이 이재준입니다. 네. 심야에 여는 독서실 심야독이 벌써 한 달하고도 한 5일 만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좀 다들 잘 지내셨나요? 심야독의 부제가 좀 길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트레이 3명이서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댓글을 읽어드리는 소통의 막이 되기 위한 그런 브이라이브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한가위도 있었죠. 추석. 다들 즐겁고 따뜻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도 다니고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재준이의 일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준이의 일기라는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조금 서툴지만 사진 찍는 것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창현이랑 준태랑 같이 다니고 있고요. 네, 저는 그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심효독을 기다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때 그리고 제가 생일이었어요. 9월 25일. 그때 저는 청주 저희 본집에서 같이 가족분들과 함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소소하게 치킨을 먹으면서 함께 생일을 보냈었습니다. 네. 창현수연님께서 오늘 엄청 속상했는데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진다고. 근데 이런 댓글 보면은 저는 되게 좀 기분이 조금 뿌듯한 게 좀 있더라고요. 되게 저한테는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딱히 뭐 한 게 없는데 근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거 보면은 저는 좀 되게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재준아 형님께서 공모전 준비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네요. 공모전이면은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트레이 보면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발레도 만나면서 네, 발레라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푸들이에요. 푸들이 있는데 강아지가 지금 저희 본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발레가 제 방을 저를 제치고 제 방을 독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자고 발레가 이제 제 방에서 자는 그런 풍경이 좀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제하면서 지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근데 과제가 요즘에 한창 많을 시기인 것 같아요. 딱 그 중간고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게 참 뭐랄까 대학생들만 아는 그런 공감대가 있네요. 네. 그리고 그래도 좀 다들 즐겁게 그리고 또 바쁘게 보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바쁜 시간들을 어떻게 좀 같이 마무리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하루의 끝자락인 밤 11시에 좀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꿈나라 메이트가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입니다. 이 책은 살짝 연한 노란색의 귀여운 곰돌이푸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살짝 표지부터 마음이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푸라는 캐릭터가 되게 낙천적이고 또 순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희생적인 캐릭터라고 해요. 이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굉장한 캐릭터라서 그런지 보고 있으면 괜히 저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또 마음이 누그러지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실제로 이 책의 내용도 독자들을 위로해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책의 저자가 바로 곰돌이푸예요. 많은 일들에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들이 책에 많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아직 주말이 남았지만 한 주 중에 무려 5일 동안 또 고단한 오늘 하루를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의미 있는 휴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준의 심야에만 여는 독서실 2화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장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힘. 하고 싶은 것을 간절하게 떠올려 보세요. 인생이 새하얀 도화지라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요? 지금 무엇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나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바라는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일로 미루기 위해 스스로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방법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전에 일단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남을 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보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행복을 매일 느낄 수는 없지만 한 번의 행복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줘요. 매일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일은 한 번이어도 충분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인생입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은 자신에게 그 행복한 한 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목표를 높게 잡았다면 이제 아래는 내려다보지 마세요. 가능한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며 주춤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고개를 떨구는 순간 목표 지점은 훌쩍 멀어지니까요. 나를 사랑한다면 어쨌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가끔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가끔은 좋아하는 것에 흠뻑 빠져보세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괴로운가요? 가끔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껏 즐겨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비결이에요. 이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런 비슷한 고민 같은 거를 예전에 한번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이왕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내용은 저한테도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다 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나의 기준에 맞춰져 있고 상대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기 때문에 남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상대의 기분에 대한 적당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내가 상처 입을 수도 있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은 뭘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가끔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눠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실수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일할 때나 인간관계에서 작은 실수를 했더라도 나 자신을 지나치게 탓하거나 내 성격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너무 주눅들지 말고 자책하던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돈을 직업 선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아주 소중하니까요. 멋진 하루를 보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라며 일일이 따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때로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 자체가 매 순간을 사랑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좋은 일, 나쁜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보통 마음과 몸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쉬워요. 좀처럼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는 잠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일을 하려고 앉아 있어도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재된 가능성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것만큼 아까운 일은 없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가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만들어 민망해진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의 선택이 옳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남의 말은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자주 드러내지는 말아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은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된다고 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주변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끔은 아이처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눈앞에 재미있는 것이 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온전히 그것에 집중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나의 관심 분야가 너무 좁은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지금 눈앞의 순간에 집중하세요.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때는 또 다른 것에 몰두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향한 비난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세상에는 자기 입장을 정당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의 비난은 흘려들으며 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1장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부정적인 표현을 너무 자주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저희끼리 자주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데,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창현이랑 준태한테 물론 저희 세 명끼리 뭔가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뭔가 얘기해야 될 게 있다 싶으면 저희 세 명이서는 언제든지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적으로 뭔가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그것을 티를 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끼리 자주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감정 소비를 하는 게 저한테도 별로 좋은 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흘려보낼 수 있으면 흘려보내고, 대신 너무 쌓아두진 않게끔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게 정말 좋은 처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창현수연님께서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핑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도 공감된다고 하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되게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다들 조금 뭐 과제라든지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일 할까, 아니 좀만 나중에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내일 하려고 정당화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진님께서 곰돌이푸 영화로 나온 것도 아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곰돌이푸면은 한번 챙겨봐야 되겠어요. 지금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꼭 찾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뚜님께서 네,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느끼는데 컨트롤이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일단 제 성격도 그렇고 혼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컨트롤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 읽으면서 아니면은 뭐 그 SNS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래, 좀 더 좋게 생각해보자 라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번 넘겨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길은 나만이 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기르지 마세요.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나의 인생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해요. 결국 나의 선택은 나의 책임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믿는 사실이 항상 진실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강하게 바라는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지 모르죠. 남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 속에 내 의지가 들어있나요? 혹시 남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생은 긴 항해와 같습니다. 남에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맡기지 마세요.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잡고 있다면 혹여 방향을 잘못 들어 한참을 돌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거예요.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당신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나요? 그가 당신의 진정한 친구일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편견을 버리면 더 많은 것이 보여요. 때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이 막상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편견을 만들어 시작하려는 나의 마음을 머뭇거리게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일단 사람들의 말을 모두 배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멋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면, 갑자기 머릿속에 멋진 아이디어가 스치고 지나갔나요? 빨리 그 멋진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겨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싶나요? 빨리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행동이 나쁜 결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은 사실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을 때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관심이 가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말을 걸어보세요. 모든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니까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을 때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을 내딛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대담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다정한 사람은 상대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후회하면서 곱씹은 적이 있나요? 혹은 수치심을 느끼는 상대의 반응에 당황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내 행동을 돌아보세요.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사이 마음은 단단해져요. 괴롭다고 해서 고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치기만 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큰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겪는 괴로움은 어쩌면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의 괴로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만큼 의외로 지금 겪는 괴로움은 사소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한없이 깊이 파고드는 태도도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꼭 해내야겠다는 의욕이 마구 생길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타인의 경우 관계가 멀어질수록 비례해 관심도 적어집니다. 나의 문제를 가장 깊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나를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나 지금까지 이어져온 관습대로 사는 것이 편하긴 하겠지만 그런 삶이 정말 만족스러울까요? 그 삶에 내가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행복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행복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 자신만이 찾아낼 수 있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나를 버리세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낡은 습관들은 이제 잊으세요. 이젠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자립한 사람은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린다면 인생에서 자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중을 위해 힘을 아껴두세요. 무슨 일이든 한 번은 기회가 옵니다. 그날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두세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닌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권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든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도 끝내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네, 지금까지 2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곰돌이푸 이 책이 솔직히 저는 곰돌이푸 그 캐릭터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네요.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한번 생각을 한번 더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읽으면서 되게 좋게 한번 들었습니다. 네, 너의 달님께서 저는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은 나일 수도 있다는 말이 제일 공감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이제 멘탈을 잘 잡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창현이가 그때 저랑 둘이 같이 있었거든요. 준태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근데 그때 창현이가 진짜 정말 큰 힘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나보다는 어쩌면 내 주변에서 나를 가까이 보는 사람이 나를 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창현이가 뭔가 이제 좀 진심 어리게 저를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그 내용도 정말 좀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응뚜님께서는 남의 시선 그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신경을 안 쓰고 싶지만 그게 어려워요. 네, 그쵸. 그 감정 컨트롤하는 것도 그렇고 남의 시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그냥 어쨌든 남의 시선을 저는 신경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뭐 흘려드릴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알아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의견이나 뭐 그런 시선들을 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시선들이 어떨 때는 되게 투명한 피드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되는, 뭐 그 기준은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 시선들을 보면서 저는 뭐 반성할 때도 있고, 그리고 좀 뿌듯해할 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는 게 정말 큰 행운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먼저 좀 남들한테 좋은 사람이 된다면 좀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모이는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창현이랑 준태, 그 두 명한테 저는 조금 많이 잘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예전에 준태가 자꾸 저한테 춤출 때마다 좀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친구를 위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네. 본인을 잘 챙겨주세요. 힘들게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하기도 하지만 뿌듯해요.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세 명 다 무리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막 피곤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항상 힘이 나, 그 호랑이 기운이 솟는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 항상 들기 때문에 저희는 잘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랍 팬분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랍에 가서 한번 공연해 보고 싶네요. 근데 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 책이,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지금 22살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저한테는 뭐랄까, 저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뭐랄까, 지금 되게 좀 그 살짝 심야 감성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런 시간 보내면서 뭐랄까, 좀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뭐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도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서, 그리고 좀 깨닫는 것들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배워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시간이 한번 자주 가져볼 수 있도록 한번 정말 정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혹시 방금 심여독 라이브 하는데 방금 제가 그 가끔씩 많이 더듬었잖아요. 한번 자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SNS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발음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발음을 신경 쓰면서 하려고 했는데 발음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진님께서 곰돌이푸 명언 진짜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띵언들이 있는지는 저는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정말 가슴속에 새겨가면서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세 명이서 SNS에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자주 듣는 노래들 한번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임스 아서의 Say You Won't Let Go라는 노래를 추천드렸었습니다. 그 노래가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 2년 전에 창현이랑 같이 기타 치면서, 창현이가 기타를 치기 때문에 연습했던 노래인데, 지금은 11시 좀 늦었으니까 다음 라이브 때 한번, 창현이가 기타가 지금 없네요. 그러니까 다른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런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이런 시간에 듣고 싶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좀 더 매일 매번 할 때마다 발전하는 그런 이재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1장 2장을 읽었는데 이게 뭔가 살짝 알찬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네. 누가 저희 덕분에 노래 듣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넓진 않아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책을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저희가 한가위 추석 연휴가 한번 지나고 나니까 이제 10월 달이에요. 올해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맘때쯤 되면은 다들 몸도 마음도 좀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을 챙겨야 하는 좀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여유를 갖고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들 요즘 이제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시고 잘 때는 꼭 이불 덮고 주무세요. 왜냐면 요즘 잘 때 아침에 너무 추워요. 그리고 저희 3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저희가 한번 숙소에서 거실 생활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저희 정착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심야에만 여는 독서실, 오늘은 이쯤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야에만 여는 독서실 이재준이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